괌 남동쪽 먼 바다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새벽 발생한 제12호 태풍 노을은 세력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오늘 새벽 다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전망입니다. 서태평양 가른 해역에는 뚜렷한 열대요란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용한 흐름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릅니다.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며 이번 주말 강한 장맛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태풍보다 장마전선이 오늘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노을의 세력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발생 당시 중심기압 1400헥토 북동쪽으로 이동하며 더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해수면 온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주변 대기가 건조했습니다. 그 결과 급속히 힘을 잃었습니다. 필리핀과 대만, 중국, 우리나라 역시 태풍으로 인한 위험 요소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바다 상황입니다. 서해와 남해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물결이 다소 높아지겠습니다. 파고는 1m에서 2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상대적으로 잔잔하겠지만 국지적인 돌풍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안 저지대와 방파제 인근에서는 갑작스러운 너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선과 소형 선박 운항 계획이 있으시다면 최신 특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는 다시 북상한 정체전선입니다.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매우 강하고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은 최대 200mm 이상의 폭우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는 250mm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돌풍과 천둥, 순간적인 집중호우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하루입니다. 지역별 온도 차이가 아니라 강수량 차이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200mm에 이르는 물폭탄급 비가 예상됩니다. 반면 제주도는 5mm에서 30mm 수준의 약한 비에 그치겠습니다. 경상권 남부와 부산, 울산, 경남은 20에서 60mm로 중부지방보다 확연히 적습니다. 같은 날 같은 나라 안에서도 체감하는 날씨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별 정보를 꼭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형이 만드는 미세한 차이도 살펴보겠습니다. 태백산맥을 넘는 바람은 영동과 영서의 날씨를 크게 가릅니다. 오늘처럼 동풍 계열 기류가 강할 때는 영동 지역에 비구름이 걸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영서 지역은 상대적으로 건조해지는 폐년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구와 경산을 포함한 영남 내륙 분지 역시 지형에 갇혀 국지적인 편차가 크게 벌어지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이런 극한 강수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올여름 고기압 확장이 예년보다 더딘 상태입니다. 그 결과 정체전선을 밀어 올리는 힘이 부족합니다. 전선이 우리나라 부근에서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좀처럼 물러가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뜨겁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힘겨루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선을 더 강화시키는 보조 요인들도 있습니다. 하층 제트를 통해 남쪽 바다에 수증기가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3층에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는 경계면에서 강한 상승기류가 발달합니다. 이 상승기류가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구름을 집중적으로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과거 사례와 비교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2020년과 2022년에도 정체전선이 늦게까지 오르내리며 국지성 폭우가 반복됐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피해가 집중됐던 해였습니다. 올해 장마도 시작 자체가 평년보다 6일에서 11일 늦었습니다. 늦게 시작된 만큼 후반부에 집중호우가 몰릴 가능성을 기상청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참고하되 실시간 예보를 우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정오까지 흐름을 보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새벽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충청권 북부도 오전 중 강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전라권과 경상권은 오전 한때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정오 무렵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아침 22에서 25도 사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오후 시간대가 오늘의 최대 고비입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북부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돌풍과 천둥. 영남 내륙 분지는 반대로 남서풍에 의한 편현상으로 무덥고 건조한 오후가 될 수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에서 34도까지 오르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저녁부터 밤 사이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비구름은 저녁 무렵 서서히 남동쪽으로 이동하며 강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높은 습도로 인한 불쾌지수는 비가 소강되더라도 후텁지근한 공기는 남아있겠습니다. 일부 남부 내륙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은 대체로 24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과 이번 주 흐름도 미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잠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이후 내일 오전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다시 비구름이 유입되겠습니다.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비의 중심이 남부지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23일부터 24일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다시 비가 확대될 가능성이 기상청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농업 현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저수지 저수율은 다만 저지대 농경지는 침수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벼농사 지역은 습해와 병충해 확산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비닐하우스와 축사시설은 배수로 정비 상태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작물 보험 가입 여부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서는 강원과 충청 일부 지역의 토양 수분 함유율이 이미 높은 상태입니다. 산사태 예보 관심 단계 이상 지역은 사전 대피 경로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하차도와 저지대 도로는 통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ECMWF와 GEFS 모델은 강수 구역에서 소폭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실황 레이더 확인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태풍 노을은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대신 정체전선이 만드는 수도권과 강원권의 집중호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외출 전에는 반드시 실시간 특보와 레이더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차도와 하천 주변, 산사태 위험 지역은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